빠지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머리카락. 대한민국은 지금 탈모와의 전쟁 중? 그래서 준비했다. 머리만 잘 감아도 탈모 예방이 가능하다. 마지막 한 올까지 잡는 비법. 탈모 극복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10년 더 어려 보이는 모발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이제 탈모 때문에 머리 빠지게 고민하지 마라. 모발 관리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조남수 고수. 이에 맞서는 고수. 두피 관리는 나에게 맡겨라. 탕미숙 고수. 두 사람의 불꽃 튀는 맞대결. 이번 시간에는 조남수 고수가 출동합니다. 탈모 고민이 심한데 글쎄요, 제가 그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현장을 지금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의뢰인 김자영 씨. 네, 제가 나이가 들면서 머릿결이 되게 얇아지고 머리숱도 적어지고 그리고 푸석푸석해지고 그리고 두피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대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더 들면 탈모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올바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됐어요. 탈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생활 환경을 점검해 봐야겠죠. 오! 여기도 벌써 머리카락이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지금. 드라이 한번 하면 엄청나요. 막 이렇게 사반대. 사방에 다 머리털이가.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45, 46, 47. 근데 보통 몇 개 빠져요, 사람은? 보통 정상적인 모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하루에 50에서 한 70가락 정도 빠지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자, 여기 70.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빠져야 되는 하루의 머리카락의 수거든요. 이미 하루에 빠지는 정상치를 넘어섰네요. 하루에 머리 빠지는 양이 그 이제 그 경고 수치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모발이 굉장히 좀 두터웠던가요? 네. 지금 원형 탈모도 조금 있었어요. 스트레스 네. 너무 많이 받아갖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보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잡았을 때 그 머리 양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적다는 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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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춤체험단. 네네네. 무서운 분들이 오셨는데 같은 고민이 있어. 같은 고민. 앉으세요. 저희도 같은 네. 고민을 아, 가지고 네. 오늘 매일 눈으로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고수를 평가할 결혼 6년차 이혜윤 주부. 30대 주부를 대표해서 장아란 주부가 나섰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아, 그렇네요. 젊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발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고 곧 아주 그냥 좋은 일이 행사를 앞두고 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뭐 이런 고민들은 다 마찬가지죠. 네, 저희도 나이가 들면서 네.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도 없고 맞아요. 숱도 점점 없는 것 같고 머리 힘이 없어서 스타일도 잘 안 나오고 네. 그래서 탈모의 진단 자가 테스트법을 제가 보드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그걸 보면서 네. 제가 또 구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EBS 생활백과 탈모 자가 진단 테스트 나이대로 좋은가. 자, 여기 누구나 다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 5개의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항만 있어도 내가 탈모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따라단. 오. 이런 증상이 보이면 탈모를 의심해 보세요. 먼저 비듬이 갑자기 심해졌다. 두피 속 각질이 벗겨지면서 생기는 비듬. 자가 진단할 때 비듬이 생긴다면 이제 전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피부가 메말랐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은 두피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런 비듬에 그거는 있었던가요? 비듬 말고 그런 비듬 아니고 피부 각질? 비듬, 그게 비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피부의 각질이 결국은 비듬이라는 겁니다. 자, 비듬이 보이기 심해졌다. 네. 혹시 갑자기 심해졌다. 여기서
비듬은 나는 간간이 있으나 이렇게 갑자기 심해졌다고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네. 이거는 바로 나 머리가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전조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탈모 자가 진단 테스트. 다음은 염색 파마를 자주 한다. 가장 건강한 모발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그리고 청결만한 것이 관련돼 모발 굉장히 좋으세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이 자연 그대로의 모발이에요. 아, 그동안에는 항상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것이 너무 좋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네. 그랬던 상황이고, 저희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 바로 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나는 머리를 상하러 가겠다. 네. 건강한 머리카락은 표면이 매끄럽다는 사실. 자, 3번은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어머님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네. 내가 집에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난 네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지 다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다닌다고. 맞아요. 아, 맞아요. 저희 엄마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다 똑같은 거군요. 그죠? 사실 탈모라는 부분은 여성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발의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부분인데 네. 걱정들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도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진다. 빠지기는 빠집니다. 50카락에서 70카락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다시 또 새로운 머리가 나기도 하죠. 네. 그러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진다는 거는 50카락이나 70카락 정도를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의뢰인의 하루 동안 빠진 머리카락은 정상 범위를 넘어선 80가닥. 또 우리 안에 보면 2번. 탈모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빠가 임차 탈모다부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여기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여성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지만 혹시 네. 여성분이나 자녀를 가지면 그 자녀분들이 네. 걱정을 조금 하시는 것들, 그것도 남성분들 특히. 네. 가장 영유의 1위가 나온 부분이 짠! 두피가 가렵고 염증이 생긴다. 우리 의뢰인님은 두피가 가렵고 염증이 막 생기는 가렵진 않은데 그 뭐가 나서 염증이 그래서 그게 이제 각각 이렇게 떨어지고 그 부분 껍질 같은 부분이 네, 그게 현미경 카메라를 이용해 의뢰인의 두피 상태를 진단해봤습니다. 뿌리는 뿌리인데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난 두피와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 그것도 모자라 울긋불긋 염증까지 보이네요. 실질적으로 건조해서 많이 나오는 효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피부라는 농도 지수가 좀 적당히 촉촉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얼굴은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킨로션을 바르시죠. 네. 네. 아침에 사용하는 영양크림도 바르시죠. 네. 그러면 두피는 피부일까요? 피부가 아닐까요? 두피도 피부는 근데 맞는데. 거기다 스킨로션이나 혹시 에멀전이나 이렇게 많이 바르십니까? 그러면 아니, 이게 모발이 떡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피부에도 관리하지 않고 굉장히 천대시 받는 부분이 바로 두피예요. 실질적으로 두피는 땅과 같은 곳입니다. 머리카락은 나무와 같은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두피는 결국은 아무리 멋진 헤어스타일과 염색을 해도 결국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발이 자라지 못한다면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탈모인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부터 관리와 예방은 필수입니다. 고수의 비법을 지켜볼 평가단은 모니터실로 이동. 그 탈모의 가장 첫 번째 제일 큰 요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샴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는 샴푸를 네. 제가 좀 봤으면 하는데 어떤 샴푸를 쓰고 계시는지 일단은 먼저 샴푸를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샴푸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탈모 방지보다는 여자들은 또 이렇게 향기 좋은 거나 좀 맞아요. 그런 거 아니면 좀 유명하거나 이름 있는 거 그런 거 쓰고 그렇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 꼭 요새 그런 한방 샴푸 그거 사달라 그래서 우리 각각 쓰거든요. 아, 언니는 뭐 그래요? 따로 뭐 탈모 쓰세요? 아, 근데 저도 그래서 한방 샴푸 나오고 이제 탈모 전용 샴푸 나와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저는 저한테 안 맞는 건지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것 아,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지고 그 이후에는 안 빠지는 건지 그거를 누가 속 시원히 얘기해 줄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서 나도 그 차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쓰다가 또 안 쓰게 됐어요. 어떤 샴푸가 정말 탈모에 좋은 건지 아 누가 좀 이렇게 속 시원히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용하는 샴푸 과연 좋은 제품일까요? 집에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내가 샴푸를 손바닥에 얹어서 동전 크기로 한 다음에 비벼댔을 때 거품이 너무 풍성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깨끗하게 시키는. 느낌은 그렇죠.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너무 깨끗이 씻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피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피부의 그 막을 갖고 있는 그걸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는 두피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더 깨끗하고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산입니다. 자, 이 정도 자 해서 샴푸를 쓸 때 생기는 거품의 양이 중요하다는데요. 이것도 아주 거품이 아주 잘 납니다.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샴푸일수록 거품이 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탈모 전용 샴푸는 어떨까요? 확실히 일반 샴푸에 비해 거품이 적게 나고 입자가 더 곱네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샴푸를 좀 만져봐도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저거 보고 충격에 빠진 게 네. 저희 아기 샴푸를 네. 얼마 전에 바꿔줬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신랑이 거품 많이 나는 걸 좋아해요. 향기 좋고. 근데 아. 그동안은 향도 무향이고 거품이 안 나서 물에 다 녹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 새로 바꾼 게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무슨 물에 애가 거품 목욕하는 것처럼.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애한테 조금 안 안 좋을 것 좋았던. 같- 약간 분위기상 안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보면서 나 오늘 집에 가서 애기 샴푸부터 바꿔야 되겠지 않나 지금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요. 샴푸는 두피에 직접 사용하는 만큼 화학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게 좋겠죠. 평상시 머리 감는 습관을 보여주는 의뢰인. 그러니까 머리가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의뢰인의 샴푸 방법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조남수 고수와 함께 보며 점검을 해보는데요. 샴푸를 가득 묻혀서 두피는 물론이고 머리카락을 박박 문지르며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감는 의뢰인. 이렇게 매일 감는답니다. 이렇게 안 씻으면은 뭔가 찝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훑어주시면 되는데 샴푸는 두피만 씻고 그냥 끝에는 그냥 몇 번만 이렇게 머리카락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그냥 거품이 돼서 몇 번 훑어만 주시고 깨끗하게 훑어만 확 비비지 마시고 두피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품으로 그냥 머리 몇 번만 이렇게 쫙 해주시면 끝난 거예요. 그걸 여기 때가 붙으면 얼마나 붙어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들어오냐. 아니 여기가 두피가 들어온 거지 머리카락을 갖다 있는 대로 막 비벼대고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샴푸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그럼 샴푸를 평소 때 하는 어린이 하는 습관대로 일단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들이 온도는 일단은 먼저 해서 온도를 맞춰보세요. 온도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아까 제가 미온수라 그러셨죠? 그리고 온도를 어디에다가 체크를 한다? 손등에다가 해서 찹다는 느낌만 안 나면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뜨거운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용실 가서 샴푸하면 이제 거기 직원분들이 물온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네네, 여쭤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그때도 물온도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 체온에 딱 맞을 때 느낌 좋을 때 네 괜찮아요 했는데 이제는 그 온도도 계산해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 탈모 예방하는 샴푸법 첫 번째, 물의 온도를 확인하라.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자, 여기서 꺼주시고. 평소 때 이제 항상 그 의뢰인이 샴푸를 할 때 바로 물을 대는가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습관을 건강한 모발을 하기 위해서는 샴푸를 하기 전에 먼저 브러쉬질을 한 10회 정도, 15회 정도로 이렇게 긁어준다. 왜냐하면 샴푸를 하기 전에 두피를 마사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브러쉬를 가지고 마른 머리에서 일단 머리카락을 빗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빗어준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앞에서 뒤로 빗어주세요. 샴푸를 하기 전 끝이 둥글고 빗살 간격이 넓은 빗을 이용해 먼저 두피를 마사지 해줍니다. 공주는 탈모가 없다고 하죠. 샴푸를 하기 전 빗질을 해주면 두피의 묵은 먼지를 털어낼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빗질만으로 달라진 두피 상태. 미온수를 물을 이제 적시는 거죠. 물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살짝 적셔주시고 두피와 머리카락을 미온수로 충분히 적셔주는데요. 조금 전 1개 반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비벼주세요. 그래서 예, 손끝으로 두피를 먼저 손가락을 넣어서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앞에서부터 네네 이렇게? 네, 그렇게 예. 그때 머리카락을 비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손가락을 집어서 그다음 또 뒤쪽도 약간 샴푸가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뿌리에 있는 거품을 예. 자 이렇게 뿌려요? 아니 뿌리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쓸어내셔야죠. 머리카락 쪽으로. 네. 그 다음 다시 또 동전 하나의 크기로 하신 다음에 머리카락을 훑어내린다는 생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예. 비비지는 절대 마십시오. 네. 그런 식으로 쭉쭉 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머리를 한쪽 발 빗어준다는 생각해서요. 계속 그렇죠. 계속 손가락으로 빗듯이 머리카락을 훑어내리는 것이 포인트. 두피는 시원하게 긁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긁은 거죠. 자, 그래서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샴푸를 할 때 샴푸의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있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한번 살짝 닦아주시고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아, 이렇게 비비면 안 돼요? 비비지 말고 닦아주신 다음에 자, 린스를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린스를 한 2번 펌핑질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뭉쳐있는 거를 깨끗이 풀어서 머리에 한번 담궜다가 머리카락만 붙이셔야 됩니다. 머리카락만. 예. 오케이.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도 돼요. 이게 한 번 더 물에 깨끗이 헹구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비벼갖고 여기 깨끗하게 다 린스를 골고루 다 안 묻히고 그냥 이렇게 담궜다 빼도 괜찮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린스의 기능은 일단 순간적으로 일단은 그 피막을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헹궈버리면 그 기능을 잃어버려요. 실제로 지금의 이제 어레인 같은 분들은 두피를 굉장히 아까 염증도 좀 있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서 항상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에서 린스라는 성분이 두피에 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부터가 실질적으로 린스를 할 때는 이렇게 물을 떠서 한번 담궜다가 그 다음에 마른 타올로 닦은 다음에 말려주시면 오히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해주시고 그렇죠. 꾹꾹 눌러서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누르면서 물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머리를 절대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비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굵게 이렇게 쓸어내려도 지금은 이렇게 엉키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종전에는 막 이렇게 막 비벼대가지고 많이 씻었기 때문에 머리가 엉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젖은 머리라도 이렇게 조금 빗질을 하면 아마 전에보다도 훨씬 손이 아마 짙게 내려올 거예요. 그죠? 네, 전에 린스 했을 때보다 더 쉬워요. 네, 린스 했을 때도 아마 저는 이렇게 막 엉키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 왜냐면 린스를 하고 다 씻어내고 또 물로 다시 원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린스의 기능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올바른 린스 방법만 하시더라도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어도 이렇게 빗질이 된다는 거. 예, 자, 이 상태에서 자, 머리를 말려주세요. 머리 말려줄 때도 항상 그 머리카락을 말리는 게 아니라 일단 두피, 뿌리 부분도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손을 갈아먹어서 두피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고 밖으로 쓸어주며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두피에 뜨거운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을 바닥으로 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일단 바람을 넣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바람이.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바람이 나겠죠.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 앞에서 오므려주면
이쪽으로 바람이 치우고 이 사이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뿌리 부분이 사이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려주고. 내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냥 쑥 같이 바닥을. 그러면 이 바닥을 친 뿌리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손 갈기처럼.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거의 이제 말랐다 싶은데 제가 항상 그 주장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브러쉬를 가지고 찬바람으로 머리를 한번 더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셨다면 맨 마지막에 찬바람으로 머리를 한번 더 말려주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 결국 열려있는 모공을, 두피 모공을 다시 원상태로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주신 다음에 다시 두피를 이렇게 원래는 말려주셔야 되거든요. 머리를 쭉쭉 빗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습관이 아마 혼자서 습관이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저 워낙 안 해보던 습관이 돼서 지금 우리 의리님이 지금 샴푸만 했거든요. 네. 샴푸만 했는데도 아마 전에보다도 훨씬 지금 예, 머리카락도 지금 빠지는 것도 거의 없고 옛날에는 이 브러쉬질을 했다면 여기 머리가 한 움큼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저 머리카락이 좀 빠져 있는 게 한두 가락밖에 없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는 항상 두피를 좀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튼튼하고 건강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샴푸와 린스법만으로 한결 부드러워진 머릿결. 찰랑찰랑 윤기까지 나는데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조남수 고수가 추천하는 탈모 예방 두부 샐러드. 두부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선 어린 잎 채소와 양파, 모발에 좋은 두부,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상큼한 맛을 더해줄 발사믹 소스와 올리브 오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파를 잘게 다진 다음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새콤한 맛을 위해 발사믹 소스까지 듬뿍 넣고 잘 섞어주면 간편하지만 맛 좋은 샐러드 양념이 완성됩니다. 알칼리성 단백질이 풍부해 모발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두부.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송송 썰어주세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두부.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해 탈모 예방뿐 아니라 살찔 걱정도 없죠. 맛있게 익은 두부 위에 모짜렐라 치즈 먼저 송송 뿌려주고요. 어린잎 채소를 얹어 식감까지 살려줘야죠. 마지막으로 만들어뒀던 발사믹 양념장을 뿌려줍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 샐러드 완성! 어린잎 채소의 신선함과 부드러운 두부의 조화. 맛있게 먹으며 탈모도 잡는 두부 샐러드. 함께 맛을 봐야죠. 이게 뭐에 좋은 거예요? 두유 제품이나 치즈 제품은 모발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빨리 자라나게 만들고 근데 기능도 기능인데 저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피부에도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도 좋고. 이거 전부 다 먹고 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모발이 쑥쑥 자라날 수 있고. 모발이 쑥쑥 잘 나가겠는데? 담백한 두부 샐러드로 탈모를 예방해보세요. 건강한 모발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하지만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그렇게 실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원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가르쳐줬던 그 연습을 반드시 좀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요리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어떤 요리? 두부. 두부. 치즈. 치즈. 평범한 두부도 이렇게 변신될 수가 있다. 그러게요. 저 집에서 진짜 가서 이렇게 해 먹어봐야겠어요. 이베스 생활백과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모두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베스 생활백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베스 생활백과 대박! 고수의 비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시간. 오늘 저의 점수는 8점입니다. 잘못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좋지만 정말 이게 너무나 놀랍다 이럴 정도로 어떤 획기적인 그런 거를 안 점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점수는요? 9.5점입니다. 아직 안 해봤잖아요, 집에 가서.
해서 뭐 머리도 나 봐야 되고 땅에 떨어진 머리카락도 이제 정도가 많이 줄었나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만점은 제가 차마 드릴 수 없고 9.5점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점수는 17.5점.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은 의뢰인의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제 점수는 10점 만점입니다. 일단은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고생하신 만큼 제가 오늘 유익하게 배워가는 게 정말 10점 만점만큼 많아서 저는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탈모 잡는 두피 건강법을 소개한 탕미숙 고수. 의뢰인 점수 10점, 생활평가단 점수 18.5점, 총점은 28.5점이었고요. 샴푸, 린스의 제대로 된 사용법 등 모발 관리법을 소개한 조남수 고수. 의뢰인 점수 10점, 생활평가단 점수 17.5점, 총점 27.5점. 생활백과 탈모 극복 프로젝트 최고의 고수는 탈모 잡는 두피 건강법을 소개한 탕미숙 고수. 축하합니다. 조남수 고수의 탈모 극복 비법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샴푸를 고를 때는 거품이 많이 나지 않고 물에 잘 녹는 샴푸를 골라주세요. 머리카락을 박박 문지르는 것은 금물. 자주 머리를 빗어 두피를 마사지해주면 좋아요. 머리를 감을 때는 미온수를 이용해야 두피를 보호할 수 있어요. 샴푸를 손바닥에 짜서 먼저 두피부터 마사지하듯 문지르며 씻어주세요. 머리를 한번 물로 헹궈내고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비비지 않고 손가락으로 훑어내리듯 쓸어내리며 감아줍니다. 샴푸의 잔여물이 두피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줘야겠죠? 린스는 물에 풀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에는 닿지 않게 머리카락만 담가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모발의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린스. 이렇게 린스를 한 뒤에는 물로 헹구지 않으셔도 돼요. 머리를 말리기 전 마른 수건으로 꾹꾹 눌러 먼저 물기를 제거하고요. 다음은 드라이 방법인데요. 두피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 밖으로 쓸어주듯 드라이기를 사용해주세요. 손바닥에 반사된 바람으로 두피를 말리면 좋다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이때 바람이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바람으로 두피 모공 조여주기까지. 이제 집에서 편하게 모발 관리하세요. 자, 똑똑해지는 생활백과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를 당첨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푸짐한 상품 나가는 거 아시죠? 다음 중 탈모의 증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활백과 속의 퀴즈!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생활백과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대덕바이오에서 탈모 전용 샴푸를 드립니다.